이게 위험하다면서요. 네, 그렇죠. 통상 그 약들은 유효기간 한 2, 3년 정도 되긴 하는데 이 조제 당시에 사용됐던 약이 얼마 정도 유효기간이 남았는지를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조제 당시를 지난 경우에 비상약으로는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겠죠. 네. 또 예를 들면 감기약의 경우에 콧물이 났을 때 먹던 감기약을 놔뒀다가 기침이 주증상인 다른 가족한테 준다면 역시 효과를 볼 수 없겠고요. 아하. 또 똑같은 콧물이라도 찐득찐득하고 누런 콧물이 나올 때가 있고 네. 또 수도꼭지처럼 맑게 콧물이 줄줄 흐를 때가 있는데 역시 성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나눠 먹어서는 안 되겠고요. 또 가족 중에 지병이 있거나 연령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져야 되겠고 또 용량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제제의 특성상 아세트아미노펜이 이제 어른들한테 서방용 제제로 나온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 무심결에 아이한테 반 잘라서 먹였다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어린이용 그 전용 제제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네. 그 음식은 나눠 먹어도 좋지만 약은 절대 나눠 드시면 안 되겠네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감기처럼 느껴서 감기약 그냥 좀 네. 몸 안 좋으면 막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안 되겠군요. 그렇죠. 감기인 줄 알고 약을 먹다가 나중에 큰 병을 키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예.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문제점들이 있겠네요. 네, 일단 자, 약사 면허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절대로 하시면 안 안 될 것 됩니다. 같아요. 자, 세 네. 번째는요. 자, 알약은 부수고 캡슐은 털어서 드시는 분들. 근데 저도 가끔 이럴고 싶은 충동이 드는 게 네. 알약이 너무 크면 목으로 잘 안 넘어가요. 특히 아이들도 그렇고. 네. 근데 이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내용이 뭐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캡슐은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먹으면 막 쓴 약이다든지 그냥 넘기기 힘드니까 일단 목에서 넘기라고 캡슐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박 교수님. 예, 평범한 알약은 보통 이렇게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 먹는 게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린이용 약은 보통 가루로 만들어서 같이 처방되는 물이나 아니면은 시럽과 함께 섞어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일부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는 장용피정이나 서방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용피정 같은 경우는 위가 아니라 소장에서 약물이 흡수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고 네. 서방정 같은 경우는 약효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서서히 분비되게 만들어진 약입니다. 그래서 알약에 여러 층의 코팅을 하거나 네. 또는 특수한 물질을 입힌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굳이 큰 저것이 아니면은 씹어서 드시거나 또는 그것을 부숴서 드시게 되면은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캡슐이 위에서 그냥 다 깨지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미리 녹아버리면 약효가 없으니까. 네, 이게 소장으로 가야 되는데 예. 위에서 흡수가 돼버리면 또 안 되겠네요. 아니, 그러면은 부숴서 털어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알약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이런 약을 일반인이 보통 외관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쉽도록 그 약물의 이름 뒤에 무슨 장용피정, 무슨 이알, 무슨 서방정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알 혹은 뭐 서방정.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캡슐의 경우에는 이제 긴 모양에 대해서 알약보다 삼키기 좋게 만들어져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딱딱한 것이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그걸 경질 캡슐이라고 하고 또 액체 같은 약물은 먹기 힘들어서 그거를 말랑말랑한 젤라틴으로 싼 걸 연질 캡슐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삼키기 특히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캡슐에 그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속에 내용물만 드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네. 시작부터 우리가 그동안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상비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고 써야 약이 된다는 사실 다들 아시겠죠? 이 상비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368-1172번, 1171번 두 대의 전화를 주시고요. 또 인터넷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집의 그 약상자, 가정 상비약은 제대로 잘 보관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예, 약장이 하나 있어요. 네. 저희가 커다란 약장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약이 다양하게 들어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종합감기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저거 보면서 사면서도 항상 궁금했던 게 네. 종합감기약. 그게 목감기, 코감기, 기침감기, 몸살감기 굉장히 감기 중 여러 가지잖아요. 정말 효과가 있는 겁니까? 저는 저거 먹어서 나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효과가 있는 겁니까? 자, 종합감기약이 과연 모든 감기에 다 효과가 있는지. 네, 감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증요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걸린 감기의 특징적 증상에 따라서 그에 맞는 약을 골라 드시는 것이 훨씬 좋다는 뜻입니다. 네. 코가 막히거나 또는 콧물이 흐를 경우에는 주로 이제 코감기약,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몸살기를 느낄 때는 해열 진통제, 그리고 이제 목이 기침이 나거나 가래가 낄 경우는 거기에 맞는 진해 거담제 같은 약물을 취해서 드시게 됩니다. 네. 보통 종합 감기약의 경우는 이와 같은 성분의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종합감기약이라고 예, 부르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증상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종합감기약을 드시는 것은